우리의 철저한 보안. 저 위에도 텔레캅을 각 층마다 다 해놨어. 구역을 내부까지 쪼개가지고. 여기도 갖고 올 게 좀 있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론가 또 갑니다. 자, 충전기를 빼고요. 저는 집에서 충전을 하는데 집에서 충전을 할 때 이렇게 오래 누르면 충전기를 깔 수가 있어요. 손에 맞네. 충전기가 닫히고 이 아이는 안 쓸 것 같기 때문에 우리 창고에다 놔줄게요. 네, 창고에 두고 갈게. 저기 하나 우리 할 일이 생겼다. 일단 어제 촬영한 팀들의 장비를 회수를 했습니다. 내가 자주 쓰진 않지만 테라덱도 슈팅프로 장비 중에 아주 자주 나가는 장비죠. 이 장비가 이것은 T200 세트입니다. T200 세트고요. 요즘 우리의 주력 바디 중에 하나죠. 풀파츠예요. 가격도 저렴하고. 장비에 대한 정리는 이제 우리 렌탈팀이 와서 할 겁니다. 저희는 이거를 안전하게 넣었습니다. 이런 건 이제 3명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 장비 구체 내역들도 이따가 다 체크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갈 길을 가야죠? 네. 가겠습니다. 키가 몇이에요? 83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가 잘 되었습니다. 안전지킴이 텔레캅입니다. 자, 이제 출발합니다. 역시 촬영자의 차는 촬영팀의 차는 참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매빅을 이렇게 올려놨는데 얘는 가면서 오토파일럿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지금 빼놨고요. 그리고 저는 폰을 3개를 쓰는데 다 나름 번호는 있어요. 강변북로로 갈까요? 아니면은 저기 내부순환로 갈까요?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하기에는 내부순환로가 좋긴 한데. 그럼 내부순환로가 그런 거지?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출발을 합니다. 살짝 긴장마저 되는네. 이따가 긴장 풀 겸 우리 카트나 탈까? 좋죠. 너 카트 타봤어? 아니, 타본 적 없어. 카트, 그거 조금 회원권 같은 거 끊으면 싼 거 같은데 한 번 타려고 하면 좀 비싸서. 근데 그냥 카트는 싸거든? 네. 싸다기보다는 그냥 탈만한 가격이야. 17,000원? 근데 스포츠 카트가 3만 얼마, 레이싱 카트가 4만원. 근데 그냥 카트는 재미가 없어. 근데 일단 스트레스는 풀리니까. 근데 땀이 엄청 날 거야, 오늘 같은 날씨. 이거 참 좋아. 그 테슬라의 지금 저 어라운드 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가 되면 들어올 거라고 하는데, 사실 뭐 어라운드 뷰가 없어서 불편하긴 하지만 이 후면 카메라는 사실 저 룸미러나 백미러보다도 더 좋은 그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넓은 화각의 고화질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저 가이드 맞춰가지고 주행을 하면은 이렇게 좁은 길도 이렇게 이제 뒤에 차가 있던지 저렇게 좁은 길도 잘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일정이 조금 있어요. 오늘 내가 이따가 카트도 타고 맛있는 홍천에 유명한 고깃집이 있거든요. 맛있는 소고기 사줄게.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꼬맹이들 이런 게 위험해요. 이거 전기차 좀 아시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제 에어컨을 틀어서 밖에 소리가 나지만 에어컨 안 틀면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서 차가 앞으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할머니가 앞에서 이렇게 천천히 가실 때는 정말 천천히 나도 뒤에서 가야 돼요. 이런 경우가 문제죠.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내가 있는 줄 몰라. 그게 차도니까 이제 헛땅 치면 어떡하지? 헛땅 치면 일 없겠지. 돈 쓰러 간다는 소리. 오늘 뭔가 사러 가거든요.
테슬라 청담 매장에 가고 있고요. 일단 무언가를 지르러 갑니다. 이 모델 S 관련된 액세서리가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모델 S를 타면서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나 우리 용도상 좀 필요한 게 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사게 됐어요. 좀 약간 비장한 표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6,000만 원짜리를 사러 갑니다. 16,000만 원? 뭔지 되게 궁금한데요? 대충 짐작 안 돼? 16,000만 원? 1억 6천만 원? 응. 오늘은 모델 X를 사러 가요. 우와! 아니 원래 사러 간다고 얘기는 했었어. 그렇게 놀라지 않아도 돼. 근데 오늘일 줄은 저도 그치, 오늘을 네, 줄은 몰랐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근데 뭐 30m 어차피 좌회전입니다. 리스로 사는 거라서요, 부담은 크게는 없어요. 근데 여러 용도가 우리가 있으니까, 사실 지금 X5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기름값이 아직 한 달에 거의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잠시 후 근데 좌회전입니다. 지금 이제 9월 16일이 지나면 다시 인정합니다. 슈퍼차저 평생 무료가 끝나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 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직 오토파일럿을 안 걸어서 되게 지금 500m 산만한데 삼거리 오토파일럿을 걸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토파일럿이고요. 근데 얘기를 할게요. 모델 X를 사기로 결심을 한 지 그래도 좀 됐어요. 그래서 좀 알아보고 하다가 이게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아무래도 1,750만원? 그거를 이번에 할인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으니까 아까운 거잖아요. 거기다가 충전기도 보조금을 못 받아요. 충전기도 보조금을 못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아까울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제가 그 22인치 휠을 받을 만큼 레퍼럴이 모였어요. 추천인 코드가 모여서 22인치 휠을 받게 되는데 그게 한 700만원 정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할인이 되고, 저는 지금 테슬라 모델 S도 21인치 휠이 이제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주행 거리도 많고 약간 아무래도 21인치 휠은 19인치보다는 좀 눌러요, 타이어가.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되면 갈고, 이게 타이어가 짝당 좀 가격이 나가더라고요. 얘는 보증 연장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게 할인이 되면 이제 보증 연장이 4만 킬로에 원래 8만 킬로까지 일부 부품들이 보증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도어 손잡이라든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대부분의 일반 장비들은 보증이 되는데, 제가 이 차를 되게 오래 탈 계획이고 벌써 25,000km를 탔어요. 8만 킬로 금방 탈 것 같고 4년 전에 타겠죠. 그래서 보증 연장을 한 게 이제 16만 킬로. 그러니까 16만 킬로에 8년의 보증 연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원래 테슬라 64만 킬로 탄 사람이 있어요. 미 서부에서 테슬라룩 그런 운송 서비스를 하는 분인데, 하루에도 슈퍼차저를 여러 번 이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차가 이제 몇 년 만에 64만 킬로를 탔는데 거기에 정비 내역을 좀 탔어요. 근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량은 완전 다른 패턴의 정비 내역인데 거의 사실 정비한 게 없어. 근데 은근히 도어 캐치가 나가요. 그리고 저 도어 캐치는 어차피 손님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그런데 도어 캐치 여러 번 갈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제 타이어 교체. 타이어는 4만 킬로마다 교체를 하니까 당연히 갈아주는 거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40만 킬로 대 배터리를 한 번 갈았나? 30만 킬로 대 갈았나? 그랬고. 그리고 일부 마이너한 그런 에러들,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모터 유닛을 한번 또 갈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한 정비 비용을 봤더니 1,몇백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64만 킬로 더 1,몇백만 원이면 사실 거의 많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왜냐면 타이어만 다 갈아도 한 160만 원 되니까 엔진 오일만 좀 갈아도 꽤 되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 아무튼 유류비도 안 나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오래 탔을 때 그 정도 보증이 붙으면은 사실상 내가 사고 안 내고 잘 타면은 거의 이제 보험기만 내고 탄다라고 난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에서 준 혜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과연 그 배터리 같은 거를 교체는 했지만 유료로 했을까요?
무료로 배터리 교체가 가능해요? 네. 배터리는 보증 기간 내에서는 무제한 키로 써요. 너무 좋네요. 네, 일부 잘못된 리뷰에는 무슨 뭐 배터리를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을 주고 뭐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열화율이 30만 킬로를 타도 10% 내외였고요. 그리고 10% 내외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그 90D 기준으로는 그래도 한 400km 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410km. EPA 기준으로는 500km. 근데 뭐 그 정도면은 사실 탈만하죠. 뭐 당연히. 근데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8년 기준으로 무제한 키로수 보증이 될 거예요. 그러면 배터리가 문제 생긴다 하더라도 갈아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은 보증까지 했으니까 나중에 에어 서스펜션이 나가더라도 돈 들 일은 없을 거예요. 돈이 미리 나가는 게 테슬라의 좀 단점이긴 한데 사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뭐 미리 맞고 이걸로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로 바꾸고 나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네. 일단은 뭐 답답할 때 생각할 겸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토파일럿 지금 앞에 타보세요. 이 정도로 지금 차가 막히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가만히 이제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가고 있으니까 일단 편하잖아요. 그리고 올해만 지금 제가 바다를 몇 번 갔을까요? 한 10번 정도. 한 15번 넘게 갔던 것 같아요. 바다, 산, 다. 근데 그만큼 저한테 자유를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를 경감하는 정도가 제가 나름 이제 회사도 운영하고 생각보다 옆에서 보면 좀 스트레스 받는 일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겸허하게 이렇게 좀 별다른 이렇게 심리적 타격 없이 그러니까 그거를 스트레스를 많이 해소를 해준 게 이제 이 차예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마웠던 게 있었다면은 일할 때도 특히 바쁠 때 이제 오토파일럿 하면서 이런 식으로 뭐 촬영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되게 안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좋았고 부모님을 또 많이 만나러 갔어. 내가 전에 X5나 M을 타거나 바이크를 타고 하천 우리 부모님 집에 갈 때 거의 한 120km? 120km 길인데 거기가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좀 꼬불꼬불 가요. 그러면은 M 같은 경우 주유를 한번 해야 돼. 5만 원이거든요. 지금 고급류 기준 7만 원. 근데 이걸로 가면 60%에 남겨서 도착을 해요. 근데 그러면은 자주 가지 않게 되겠죠. 작년만 해도 1년에 한 3번 갔나? 2번 갔나? 근데 올해는 어떤 줄 알아요? 올해는 지금 그러니까 2주일에 한 번씩 갔던 것 같아요. 2주일에 한 번씩 가고 부모님 자주 보는 건 진짜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되게 힐링이 돼요. 전에 한참 폭염이 왔을 때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래도 평균 온도가 5도 정도 낮았어요. 밤 되면 되게 시원했고 그때 이제 가서 쉬고 오고 그럴 수가 있어서 좋고요. 오늘도 사실 부모님 댁에 가요. 이따가 지금 2시 19분인데 청담 가는데 1시간 걸려. 서울의 교통지역이란 참 쉽지가 않네. 그리고 어때요? 테슬라 며칠 타봤잖아요. 네네. 며칠 탔을 때 이제 다른 차랑 다른 점이랑 뭐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우선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모품이나 각종 기름값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훨씬 더 자유롭고 유니크함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내연기관 차를 타는 것보다 훨씬 더 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마세라티랑 네. 테슬라가 있는데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 가솔린 4.2 요즘 내가 잘 모르는 V8 그 정도 한 1억 8천짜리랑 네. 한 1억 3천짜리 테슬라가 있어. 그걸 둘 다 준다고 만약에 이게 팔 수 없고 그럼 뭘 선택할까? 저는 테슬라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만족해? 네, 완전 만족. 정말 다른 어떤 차보다 사실 나도 그래. 나도 다른 차를 타기가 좀 이제 겁나.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럴 수 있을까? 못하죠.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오토파일럿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게요. 업데이트를 하는 중간에 차 안에 있으면은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 갑자기 공조장치가 켜지고 네. 갑자기 에어컨은 켜지는지 모르겠는데 서스펜션이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막 그러고 막 이것저것 전원이 켜졌다 껴졌다 그러고 막 되게 그런저런 거를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이 테슬라의 장점은 모든 지금 제어 장치들이
구동계나 제어 장치들이 설계 때부터 다 연동돼가지고 다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심지어는 시트 포지션부터 시작해서 뭐 공조 장치, 뭐 스티어링, 브레이크, 뭐 저런 뭐 와이퍼, 서스펜션, 모터 토크 뭐 이런 것들이 다 연동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심지어는 브레이크 성능까지도 다 제어가 이제 업데이트로 다 이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델 3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문제가 나왔었는데 컨슈머 리포트에서 그것 때문에 추천 등급을 못 받았는데 브레이크 테스트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빨리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통과를 시켜버렸어. 그것도 거의 1등으로, 거의 그 급에서 거의 제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혁신적인 차예요. 아직 우리의 지금 오토파일럿은 정확한 명칭은 향상된 오토파일럿이에요. 이거를 이제 구매를 하면 600만 원이 좀 넘어요. 뭐 현대 스마트 센스나 뭐 다른 차들의 옵션은 사실 얼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0 얼마? 네. 100 얼마면 이제 LKAS, 그러니까 차선 유지부터 ACC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제 패키지로 묶여가지고 되는 건데, 네. 그것도 반자율 주행처럼 이런 주행이 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가격은 그게 훨씬 싸죠. 근데 그래서 코나 니로를 지금 주문을 넣긴 했어요. 네네. 그래서 아마 한 대 정도는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코나 니로랑도 나중에 비교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코나 리뷰의 주로, 그러니까 코나 니로의 주로 이제 사용 그 용도는 아무래도 이제 업무용이에요. 이제 촬영 갈 때 가고, 그러니까 뭐 레저라든지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취미 같은 건 좀 힘들겠죠. 일단 그 와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오토파일럿이 지금 되고 있는데, 오토파일럿은 되게 다양한 상황들에서 이제 좀 편집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급코너시 혹은 이렇게 차가 끼어들 때, 그리고 오토파일럿의 이 거리 조정, 1부터 7까지의 이 거리 조정에 따른 이런 움직임, 그리고 이제 차선 유지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돌발 상황을 얼마나 대처를 잘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되는데, 뭐 폭우의 상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지금 오토파일럿의 약간의 지금 불만이나 문제점이 센싱 방식인데, 네. 이제 드론처럼 이게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오토파일럿의 센싱 방식이 드론이랑 이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보면은 드론에 이 비전 센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카메라들이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카메라가 저화질이든 고화질이든 찍히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여기에 3개가 이제 있어요. 카메라가 3개의 카메라가 달려 있고, 하나는 그 멀리 있는 걸 보고, 2개는 하나는 광각으로 보고, 2개는 저 사람의 양쪽 눈 거리를 이제 차이를 감지할 수 있는 VR처럼 이 2개, 총 3개의 지금 그 카메라가 들어 있어요. 근데 그 비전을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인데, 엔비디아 지금 프로세서로 그거를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제 MCU랑 다르고, 여기 있는 오토파일럿을 관장하는 프로세서에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지극히 머신러닝을 토대로 프로세서가 이제 그거를 계속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앞에 차가 있다,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인식이에요. 네. 앞에 차가 있다, 지금 레인이 있다, 이게 레인이 점선이다, 저기 근데 지금 원래 옛날에 AP 1.0에서는 뭐 자동차 기종까지 나왔어요. 오토바이다, 혹은 트럭이다, 혹은 버스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AP 2.0에서는 그게 삭제가 됐어요. 회사가 바뀌어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걸 다운그레이드라고도 표현하더라고요.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당연히 맵과의 연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발이 엄청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리고 MCU도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굉장히 빠른 PC가 될 거예요. 심지어는 오토파일럿 하드웨어가 이번에 엔비디아 거를 쓰고 있다가, 이번에 테슬라에서 만든 전용 에이직 프로세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토파일럿 용으로 만든 프로세서를 개발을 했는데, 그게 지금의 오토파일럿 리프레시 레이트보다 10배가 빠르대요. 그러니까 1초에 60번을 갱신을 해가지고 지금 사물에 대한 인식을 하는데 600번을 한다, 뭐 이런 건데, 아마 그 정도까지 아닌데 200 몇십 번으로 알고 있어요. 1초에 사물 인식 같은 경우는 200 몇십 번을 하면은 초당, 만약 이제 다가오는 초당 한 40m잖아요. 초당 40m를 가면은 100 몇십 킬로일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정교한 일단은 리프레시, 그러니까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인식을 토대로 프로세서가 빨리 계산을 해서 명령을 내려가지고 멈출지 갈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머신러닝이 발전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머신러닝이 왜 머신러닝이겠어요? 여기 뉴럴넷이 있어요, 테슬라. 그럼 여기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무슨 운전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버그 레포트라고 네. 이 음성 명령을 하면 네. 지금 상황에 대한 버그 리포트를 해서 이제 가요. 그럼 걔네가 그거를 토대로 이제 업데이트를 우선순위를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버그 리포트를 눌러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그런 식으로 수억 킬로를 달리는 데이터들이 모여서 머신러닝에서는 다양한 변수에 대한 거를 이제 다시 이제 차에다가 그러니까 계속 이 업데이트를 해주겠죠.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뭐 날아가는 새다, 뭐 심지어는 뭐 떨어지는 물체다, 혹은 뭐 표지판이다, 신호등이다, 램프 구간이다, 혹은 공사 구간이다, 이런 거를 이제 경우의 수로 다 감지를 할 거고, 국가 단위의 그런 좀 다른 점들이나 뭐 우엔들 나라의 뭐 다른 점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거는 이제 뭐 알아서 할 것이고, 저는 이제 개발자가 아니니까 모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아마 여기에 차는 똑같은데 디자인이나 이 마감, 이 형편없는 마감은 똑같겠지. 근데 차에 들어가 있는 하드웨어는 신상이 되는 거죠. 만약 오토파일럿이 발전돼서 이제 업그레이드가 하드웨어가 필요한 시점이 되면 소프트웨어만 해주잖아요, 지금은. 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차를 다 뜯고서 이제 막 그걸 갈아야 되잖아요. 그걸 공짜로 해준대요. 최고죠. 최고. 근데 사실 그게 공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을 미리 냈거든요. 어떤 돈을? 향상된 오토파일럿 그리고 오토파일럿 두 가지 합하면 1,000,000원 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그 뉴럴랩부터 시작해서 이 머신러닝에 대한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소프트웨어 가격을 거의 한 80-90% 될 거고, 하드웨어 가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에 대한 개런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때 되면 이제 사실 더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거고, 거의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높겠죠. 오토파일럿의 전 세계의 그런 뭐 약간 추세를 놓고 생각을 했을 때 오토파일럿의 중요성을 제가 잠깐 좀 생각을 해본 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봤었던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게 미국에서 그 트러커들의 삶이에요. 근데 미국 트러커들이 한 번 나오면은 그 트럭에서 14박 15일씩 지내요. 미 전역을 다니면서 트럭으로 운송이 이루어지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가장 삶의 낭만이 잠깐 쉬면서 막 석양이 지는 무슨 서부의 무슨 들판에서 막 로키 산맥을 뒤로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막 그런 어떻게 보면 서부의 무슨 개척시대 삶도 아니지만 아메리칸 라이프죠, 일종의. 근데 아무튼 간에 실수하면 큰일 나잖아요. 실수하면 대참사고. 근데 그게 세마이 트럭이 들어오면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삶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완전 좋아지죠. 세마이 트럭은 게다가 인테리어도 좋고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전기차의 회생제동이라는 건 말이죠. 만약 사람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 비상제동 장치가 걸리지 않더라도 100km에서 0km까지 가는데 한 100m면은 거의 아마 그냥 쓸 거예요. 왜냐면 회생제동이라는 것 자체가 자체적인 제동이 걸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극적이었던 그 버스 추돌 사고라든지 이런 사고들이 현격하게 줄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오토파일럿이 만약 3.0이 적용이 된 게 이제 돌아다니고 그렇게 된다면은 그런 트럭이 그러니까 그 유발하는 그런 대형 비극적인 사고들을 거의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거의 오토파일럿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복지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완전히 무인화가 됐을 때는 직업이 사라지겠지. 네. 아무튼 그런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팩트 위주로 정확하게 이런 다양한 얘기를 전달하는 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튜브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속도가 붙었을 때 오토파일럿이 를 지금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방금 이제 아메리칸 트러커와 함께 미국 세마이 트럭이 우리나라에서 와닿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굉장한 물류 혁신과 이런 걸 줄 거라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쿠팡맨이 전기 트럭을 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미 전기 버스 있는 거 아세요?
전기 버스가 2층 버스가 전기 버스. 아니 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굉장히 모터 토크 소리가 큰 소리가 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저건 전기차인데? 하고 딱 봤는데 전기 버스인 거예요. 파주에서 봤어, 파주에서. 그래서 막 따라갔어.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전기차 매니아니까 따라가 봤지. 근데 진짜 조용해. 버스가 정말 시끄럽고 크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너무 조용한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지금은 오토파일럿의 동작에 대해서 그냥 충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내부순환로는 밤에 뭐 고속으로 달리기도 조금 약간 어느 정도는 좀 코너길이 좀 많이 있는 편이어가지고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리인데, 내부순환로는 얼마든지 커버가 돼요. 그리고 이번에 업데이트된 32 버전이 있는데 32 버전은 급 코너길도 웬만큼 소화를 해내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지금 갈 때 지금 저 비전 센서로 카메라 인식을 하는 거를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가 아래 달려 있어요. 근데 내가 아우디께서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아우디는 레이저로 센싱을 합니다. 레이저로 센싱을 하면 그래도 더 빠른 그 반사가 되잖아요. 근데 이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마 그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리를 보내가지고 봤는데, 소리가 이제 초당 253m, 물론 뭐 그 음속이 느린 게 아니지만 그런 게 좀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일부 차량들은 라이다로 이제 레이저 파티클을 쏴가지고 그거를 그 라이다를 이제 돌리면 360도로 레이저 파티클이 돌아가니까 그거를 토대로 이제 공간 인식을 하고 정확한 사물 인식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테슬라는 비전 센서랑 이런 센싱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커버를 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많이 보여져요. 디자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도 있고요. 라이다는 이게 튀어나오고 좀 밉게 생겼거든요. 근데 넥소의 라이다를 봤는데 매립이 잘 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래도 좀 그런 센싱 방식에 조금 더 투자를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번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 레이더의 그 인식은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고서 인식 잘 된다는 오토파일럿이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카메라 반밖에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전면이랑 후면만 쓴대요. 왜 그렇게? 4개가 지금 인액티브 돼 있어요. 근데 일부 얘기로는 쓰긴 쓴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좌우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근데 제가 정확한 구동 방식은 모르지만, 여기 앞에 배지 안에 하나 달려 있고서 그거는 이제 뒤에를 보는 걸 거예요. 뒤에를 보고 여기 이쪽 그 B필러 쪽에 양쪽에 또 달려 있어서 총 4개가 더 달려 있는데, 그거 카메라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 되게 많은 센서가, 그러니까 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는 와, 카메라가 저렇게 많이 돌아가면은 참 컴퓨터도 힘들겠고 참 대단하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아. 얘 보면 카메라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네. 그리고 얘 적외선이야. 아, 저기서.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얘 울트라소닉일 수도 있어요. 울트라소닉, 뭐 아니 음성일 수도 있어. 아무튼간에. 그리고 아래도 봐봐. 저 검은색이 뭔 줄 알아? 적외선. 저기서. 적외선 카메라인데, 적외선 카메라는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 상이 인식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비전이야. 어차피 이미지가 이제 프로세서한테 넘기는 거니까. 얘만 해도 카메라가 8개 정도 달려있는 건데, 이 조그만 기체에서 8개 달려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라고 봐. 잘 되죠? 네. 불안합니까? 아니요. 난 불안해. 불안하세요? 약간.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합류 지점에서 오토파일럿이 삽질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예요. 또 타본 사람은 잘 압니다. 오토파일럿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오토파일럿이 저기 그 중앙분리대 봉 있잖아요. 그 고무. 네. 그거를 한 10개를 치고 지나간 적도 있어. 저 M2가 저를 지금 구경하고 갔는데, 예, 저는 절대 도발하지 않습니다. 제 차예요. M2. 안 탄 지 꽤 오래됐는데 저는 M2 오너입니다. 최고 속도가 어떻게 되죠? M2 최고 속도 별로 테슬라가 더 빨라요. 아, 테슬라.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는 거에서 저는 제로 250까지 다 해보면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M2는 200부터 조금 더 돼요. 테슬라도 200부터 더디고 둘 다 똑같이 더뎌요. 그러면 제로 100은? 제로백은 테슬라가 더. 맞아, 테슬라가 더 네. 빨라. M2 CS에 대해서는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M2를 타면서 좀 아쉬웠던 점이 있었거든요. 그 아쉬웠던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M2가 370마력이에요 테슬라 이게 한 430마력 출력으로, 변환 출력으로 따지면 그렇겠죠? 그럼 중량이 있으니까. 근데 제가 중량이 안 가벼워요. 위에도 카본 루프도 아니고 옵션이 좀 별로예요. 그리고 싱글 터보라서 터보렉이 좀 심해요. 그래서 이제 밟으면 한 0.2초 뒤에 딜레이 이렇게 확 올라가요. 고RPM에서는 크게 이제 그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데, 저 RPM에서 이제 한 3000 RPM 이상 올라가면 이제 터보렉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퍼포먼스 100이나 뭐 이렇게
저기 튜닝을 하지 않는 이상 출력이 되게 약해요. 초기 토크도 좀 약하고. 그래가지고 드리프트를 할 때도 뒤에가 확 털리면서 오버를 일으키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튜닝하면 당연히 뭐 M이야 뭐 드리프트 머신인데. 오리지널 M은 S55 엔진이에요. 그건 이제, 예, 그건 이제 약간 엔진 레이아웃부터 시작해서 쿨링 방식부터 이런 게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빠르죠. 오토파일럿이 어떻게 오동작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자, 그냥 가서 들이박으려고 그래요. 장난 아니지? 야야야, 조심해라. 예, 오토파일럿이 아직 저런 걸 잘 못 봐요. 적어도 앞에 저런 분리대가 있거나 장애물이 있으면 그걸 인식하고 서야 되는데 저 분리대를 인식을 못하고 쓰지를 못합니다. 좀 문제가 있죠? 네. 네. 진짜 위험하네. 이런 경우는 만약 졸다가 저런 상황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 긴장이 될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시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레이싱 카트 탈 수 있어요? 못합니다. 끝났습니다. 스포츠 카트는요? 스포츠카트도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일찍 하셔야 돼요. 일찍 끝났어요. 그리고 레이싱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안 되죠. 팀장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스포츠도 네. 안 돼요? 스포츠는 거의 지금 시간이 안 나와요. 아, 그래요? 그냥 가서 그냥 네, 너무 일반 늦어. 카트 예, 3시간 넘으면 기다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희가 스포츠는 가능한 오전 중으로 1시 전 목표를 편하게 타시는데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기다리는 그냥, 분도 너무 기다려요. 네. 그냥 뭐 2인승이나 타야겠다. 알겠습니다. 예. 네. 예. 아씨, 아쉽네. 레이싱 카트 타려고 했는데. 아니, 레이싱 카트 안 태워주거든? 근데 나는 사실 뭐 내가 레이서도 아니고 뭐 운전을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카트는 또 장르가 다르니까 초등학생 카트 진짜 잘 타. 아, 초등학생이에요? 어른들도 이제 카트는 경량이 중요하니까 아. 안전운전 하십시오. 되게 잘 타. 카트라이더 한 8년 경력 있는 초딩들은 막 드리프트 막 한 바퀴 돌아서 해. 막. 와. 내가 슈 이렇게 돌아서 막 가고. 와, 장난 아니다. 진짜 빨라. 진짜 빠른데, 뭐 난 아무튼 뭐 빠른 거에 그냥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무슨 재미를 느낄 수 있냐면 딱 땅에 붙어가는 레이싱을 하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이따가 잠깐 가서 카트 한 바퀴 돌고 그다음 우리 홍천에 가면 됩니다. 자, 용무이스 왔습니다.